메신저를 차단해야 해. 채팅도, 전화도, 문자도 전부 다! RFA가 그녀와 더 이상 연락하게 할 순 없어. 차단 신호다. 해커인가? 오호라, 이게 웬일이야? 흔적 한 번 안 남기던 고수분이. 오늘은 평소랑 움직임이 좀 다른데? 이건 중지 신호? 아니, 차단 신호 같은데? 잠깐만, 지금 그 사람을 RFA 시스템에서 강제로 삭제하려고 하는 건가? 좋아, 이번엔 제대로 걸렸어. 네 뜻대로 되지 않을걸?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전화하는 거야? 불용. 곤란하네. 아우. 곤란하네. 곤란하네. 우와. 헬로. 곤란하네. V가 모든 걸 다 망쳤어요. 그녀까지 빼앗길 뻔했다고요. 숭고한 척 모두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그 배신자가 너무 싫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말하고 날 배신했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자꾸 빼앗아가요. 구원자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고 동정표를 얻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역겨워요. RFA 모두 위선자들이지만 V가 최악이에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다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네? 거짓인 건 거짓이라고, 위선인 건 위선이라고,
레이가 말해주면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 쫓아오진 못하겠지. 그녀를 탈출시키진 못했지만 스스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한시라도 그 사람을 빨리 탈출시켜야 하는데 이제 그녀가 언제 위험해질지 몰라. 대체 왜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을 끌어들인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상 뭘 하고 싶은 거야? 처음에 그곳에 잠입했을 때보다 벌써 몇 배나 커졌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이런 후회도 늦었겠지. 이미 담당자님이라는 무고한 사람이 발을 들였는걸. 네가 그녀까지 고통 속으로 내몰 것 같아서 두려워. 안 돼. 그것만은 막아야 해. 도망치다가 스친 게. 제발 다치는 건 나 하나로 끝나길. 제발 부탁이야. 저기요? 됐거든. 됐거든. 장난하냐? 응? 고마워. 장난하냐? 됐거든. 에? 됐거든. 고마워. 저 V씨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든지 물어봐요.
사진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요?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지. VC의 사진을 볼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 빛에서 인간보다 더 본능적이고 일관된 사랑을 느꼈어요. 인간은 종종 제멋대로 굴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면 사랑해줬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가시를 세우고 상처 입히죠. 하지만 태양은 다르다는 거죠? 네, 태양의 존재는 항상 일정해요. 가끔 구름으로 가려지고 비가 내리는 날이 있어도 우리는 아니, VC는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았어요. 전 느낄 수 있었어요. VC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전 늘 그런 사랑을 꿈꿔왔어요. 인간의 마음을 초월한 이상적인 인간의 마음을 초월한 사랑이요? VC, 그걸 알고 찍으신 거죠? 그렇죠? 그걸 느끼시다니. 리카 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아,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솔직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 그렇게 솔직한 게 좋아요. 리카 씨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아까 제 사진을 보고 있을 때의 눈빛도 생생했어요. 아무 말 어떻게 절 그렇게 바로 파악하셨어요? 저희 방금 처음 만난 사이 맞죠? 처음 만난 사이 맞아요. 제게서 그런 걸 볼 수 있다니 참 신기한 분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부탁이요? 네. 리카 씨를 사진으로 찍고 싶어요.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저더러 모델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리카 씨의 생생한 모습을 필름에 담고 싶습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한 번도 모델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리카 씨가 제 사진에서 발견한 그 빛의 일정함을 어쩌면 그게 제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계속 찾아왔던 것. 제가 모델이 되어드리면 VC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네. 제가 찾고 있는 답을 당신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VC는 어떤 해답을 찾고 있으신데요? 전 사랑으로 초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를요. 사랑으로 초월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저는 적합한 모델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리카 씨 삶에서 처음으로. 네? 전 리카 씨의 눈을 본 순간 깨달았어요. 어떻게 단정하실 수 있죠? 리카 씨처럼 첫인상이 솔직한 사람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망설이시는 것 같네요. VC의 사진에 담겨있던 그 사랑이요. 그런 사랑,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리카 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네? 제 모델이 되어주시겠어요?
감각의 날이 선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걸까? 요즘 따라 부쩍 예민해진다. 멀리 떨어진 부엌에서 요리에 어떤 재료를 넣었는지 알 정도로 후각이 시각 또한 그렇다. 평소였다면 지나쳤을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새겨지듯 눈에 들어온다. 평소보다 키보드에서 1.2cm 멀어진 볼펜, 왼쪽으로 10도 기울어진 모니터, 0.7m 뒤로 밀려나 있는 의자. 촉각은 하루 종일 곤두서 있어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이 모든 건 반가워할 수 없는 변화다. 이것도 내가 잃어버린 건 청각.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인생의 대부분을 한순간에 잃었다. 나는 평생을 바쳐 연주한 바이올린을 잃었다. 청각을 제외한 감각들이 예민해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지난날의 나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비웃는 것만 같다. 바이올린을 켤 수 없게 된 순간 지난날 나의 모든 것이 의미 없어졌다. 절대음감의 영재, 최연소 유명 음대 입학, 수많은 콩쿠르 우승 트로피, 유망한 예술계 사업가와 순조로운 결혼 생활. 겨우 30년. 겨우 30년이 조금 넘는 세월 동안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니 회의감이 든다. 나는 대체 무얼 위해 살았던 것일까? 무얼 위해 바이올린을 그토록 열심히 연주했던 것일까? 신은 왜 청각을 잃었을 때 내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을까? 이 삶에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남편은 망가진 내 삶에 경악하며 갓 낳은 아이를 내게서 떼어놓았다. 아이에게 우울한 영향을 준다는 핑계로 나는 별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지금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이제 내 목소리가 어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예민해진 시각은 예전보다 한 발 먼저 빛을 감지한다. 시야를 메우는 태양의 빛을 보면서 질문한다. 나는 오늘 왜 살아있습니까? 지치네요. 지치네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헐. 저기요? 힘들다. 고마워. 힘들다. 고마워. 눈앞이 흐려지네요. 세상에.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고마워요. 선생님이랑 얘기 끝났어? 어,
방금 생각난 건데 나 너희 어머니 교회에서 본 것 같아. 아, 그래? 요즘 자주 나오신다는 얘기는 들었어. 너희 아버지랑 사이 많이 안 좋으신 줄 알았는데 괜찮으신 거야? 너희 아버지도 그 교회 나오시잖아.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너한테 이야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부부 두 분이 같이 교회에 오신 적이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겨우 그것만으로도 알아챈 거야? 그것도 그렇고 너희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무표정이겠지만 난 그 표정이 익숙해서. 상대에 대한 아무런 진심이 없는 표정 말이야. 대단하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주민이 너 정말 눈치가 빨라. 눈치랄 것도 없어. 내 주변에 그런 애착이 없는 사람이 천지인 것뿐이야. 지연이 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맞아. 난 그런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게 심신건강에 좋긴 하지. 주민이 네가 보기에 나는 어때 보여? 그런 부류처럼 보여? 넌 좀 달라. 어떻게? 나도 진심이라는 게 없는 것 같지 않아? 넌 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 보여. 특히 눈에서 그게 느껴져. 하지만 나 그게 싫지 않아. 그건 고맙네. 내가 느낀 걸 얘기했을 뿐인데 별게 다 고맙네. 지연이 너 스스로는 진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추상적인 가치는 실용적인 가치 위에서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거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진심이란 건 매우 추상적이야. 이상, 진실, 감상, 창작, 예술도 그렇지. 그런 걸 내 입에 담으려면 나부터 먼저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업적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다 알 정도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 정도가 되어야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 논할 수 있겠지. 기반 없이 추상적인 것에 빠진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가난에 시달리면서 허무맹랑한 길을 걸어. 남들이 예술가라고 우러러볼 땐 뿌듯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자신은 불안해서 견디지 못할걸? 한심하기도 하고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 산다는 것도 좀 기괴한 것 같아. 너희 집안은 예술 사업을 하는데 그런 말은 모순적이지 않아? 네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들 덕분에 너희 집안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술가 때문에 사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유지되는 거야. 허무맹랑한 예술가의 진심의 흥미를 가지는 건 그런 사람들의 특권인 것이지. 사회적 업적이 있다면 예술을 구매하는 것이 고상한 취미로 분류되니까? 맞아. 예술가들의 결과물은 즐겨야 할 대상이야. 진실과 이상을 쫓아 모든 걸 내던지는 건 가난한 예술가의 일이지. 그건 우리... 너희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말을 들은 아버지의 철학이야. 예술은 어디까지나 취미에 불과해. 그걸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시장 논리를 무시한 거야. 성공은 언제나 진실과 이상, 그런 가치와는 먼 곳에 있으니까. 우리 집, 아니 우리 아버지의 철학과는 다르군. 그것에 대해선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 좋아. 그런데 예술을 취미라고 생각하시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와 결혼하셨다는 게 신기한데? 너희 어머니는 예술가잖아. 어머니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청력을 잃지 않으셨더라면 어머님께선 아직까지도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셨을 거야. 글쎄, 장애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한 사람이잖아. 나로선 배울 게 없어. 어릴 때부터 내가 보기엔 너와 계속 대화하려는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매몰차게 거절하는 건 언제나 네 쪽이었어.
어릴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힘들어. 허무맹랑한 소리만 들어놓으니까. 아버지도 교수님도 어머니와 이야기해서 득될 건 없다고 하시지. 그래. 흥미롭군. 예술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예술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 말이야. 야, 나 이제 가봐야겠어. 교수님이랑 면담 있거든. 그래. 그럼 나도 일어나야겠다. 지연아. 응?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남는 건 가족뿐이야. 너도 어머니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게 좋아. 나도 알고 있어. 너한테 잔소리 듣는 거 오랜만이네. 충고 고맙게 들을게. 그럼. 그래. 잘 가. 레이, 그 아이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구나. RFA를 이토록 증오하게 되다니. 그녀가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구원자님. 내 말만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처음이에요. 게다가 내 말대로 여기에 대한 건 RFA에게 아직 말하지 않고 있는걸요. 그래, 네 마음을 채워줄 사람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녀가 원하는 것 전부 다. 하지만 분해요. 제가 서두른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V가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 나보다 RFA를 더 좋아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뭐가 부족했던 걸까? V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죠. 설마 신도를 변경해서 이곳에 다니고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 원자님을 배신해놓고 여기서 숨어 지내다니 뻔뻔함의 도를 넘었어요. 우리 정보를 캐가려고 했던 게 틀림없어요. V는 정말 나빠요. 그 아이 덕분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캤는. 부인은 언제나 뭐든지. 그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인데도 순진하게 V를 믿고 있는 RFA 멤버들이 훅해서 제가 현 V의 사랑의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바보들에게 그 위선자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게 그들을 레이, 일에는 순서라는 게 구원자님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게다가 그녀에게도 손을 뻗치다니 참을 수 없어요. 제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고요. 널 이렇게까지 착하고 좋은 아이. 지금도 방에서 얌전히 있는 거려. 제가 하는 말도 잘 들어주고 그래, 구원자님께 문제라도. 아니에요. 구원자님이 그렇다면 알겠어요. 저보다 구원자님에게 정화받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저기요? 저기요? 장난하냐? 힘들다. 고마워.
고마워. 장난하냐? 미소를 보낼게요. 됐거든. 됐거든. 장난하냐? 자비는 없다. 미소를 고마워. 부이, 넌 나한테 그럼 그럼 당연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날 힘들게 해도 왜? 태양 아래 꽃이 있듯이 지금은 내 옆에 네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는 부족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말. 예를 들면 내 외모 때문이라도. 그런 것도 다 좋아. 내 외모는 내가 리카, 왜 그래? 무슨 일? 그래도 좋냐고. 그런 거 없어, 리카. 그냥 네가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몰라. 너에게 내 전부를 보여주면 착각이 아니야, 리카.
아니, 착각이야. 무서워. 언젠가 이 사랑이 깨질 내가 나쁜 짓을 정말 나쁜 짓 해도 그럴 거야. 항상 공평하게 내리쬐는 태양처럼 달이 뜨는 밤이 와도, 내가 널 증오하고 괴롭히고 널 어느 정도로 언제 이 삶이 허락하는 한, 못 믿겠어. 진실이 아닌 것 같아. 난 환상이 아니. 그 사랑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시험해도 돼. 매일 널 그것도 너의 일부로 받아들일게. 난 밖에서는 친절하고 밝은 사람. 내 진짜 그런 너의 모습도 사랑할 거야. 태양과도. 그러다 어느 날 무서워해도 괜찮아. 정말 우리의 사랑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치든 V.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지. 나도 사랑. 네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그 선택을 통해, 하지만 이 아픈 싸움을 끝내. 부디 RFA 멤버들과 형, 왜 이래요? 여긴 천국이야. 눈앞이 흐려지네요. 난 신도번호 조명을 교체해달라고 부탁했었지.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어. 저 별관 3층은 좀 어때? 3층? 그것 때문에 경비가 아주 삼엄해. 그 여자분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래. 그 여성 그런 이야기는 없어. 다음 구원의 이야기. 다행이군. 뭐? 아니, 이상하군. 그래. 그거 참 이상하지? 의식을 거행. 고마워. 그래. 당분간 그 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군. 사진만으로도 멤버들이 많은 정보들을 추측하고 있어. 저쪽에서 이 이상 멤버들에게 접촉하면 내가 지키려고 했던 비밀도 모두 소용없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이렇게 된 이상 멤버들에게 미소를 보낼게요.
미소를 보낼게요. 몰라. 지금처럼 잔디에 누운 네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눈으로 다 보고 아까 하던 논쟁은 이제 그만하기로 한 거지? V.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실컷 소리 질러서 그래. 목소리가 정말 안 좋은데 바깥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여기에 더 있을래. 어릴 때부터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릴 적에는 경영 공부를 했어. 아버지는 자식이 갤러리 사업을 물려받기를 바라셨거든. 태어난 순간부터 경영인이 될 운명이었지. 주민이랑 비슷한데? 주민이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다르지만 환경은 비슷한 부분이 많았지. 그럼 사진은 왜 찍게 된 거야? 그건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 어머니는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어. 또 후천적 청각 장애인이셨지. 후천적이라니? 날 임신하고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 세상에. 사고 후유증 때문에 자주 못 뵌 거야?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거든. 그래서 어머니와 따로 살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안 좋... 좋지 않았지. 난 어머니를 알지 못한 채 그게 갑갑하다고 느낄 때는 억누르는 법을 배웠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갑갑함을 억누르기만 한 부작용 탓인지 점점 내가 아는 지금의 부이랑은 완전히 내가 만난 게 그때의 부이였다면 날 싫어했을지도.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부이를 만나서 나도 리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그래서 어머니 머리가 좀 컸을 때 어머니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됐어. 그림? 계속 억누르면 언젠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억누른 게 뭐야? 예술에 대한 욕망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 아, 어머니가 부이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지금은 왜 그림이 아닌 사진을... 그건 바람이 쌀쌀해졌어. 뭐라도 걸치지 않으면 정말 잠깐. 호기심 넘치는 아가씨. 날 태양처럼 사랑하겠다는 건 부이에게는... 리카, 넌 나에게 그래, 예술이... 왜? 실망했어? 예술도 나쁘지 않아. 사랑보다 예술로서 날 바라보... 장난하냐? 에? 고마워.
됐거든. 장난하냐? 고마워. 자기야. 가장 아꼈던 바이올린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쉬운 것이었나?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나? 내 인생이, 나의 가치 역시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동정의 시기까지 완벽하게 나 혼자가 사고가 나던 날을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예술품으로서 가치를 다했다. 나는 남편 돌이켜보면 우리는 결혼이 아닌 계약 서럽지 않았다. 그리고 내게는 배합 하나. 이제 나는, 하지만 처음에는 세상이 슬퍼해봤자 나의 하루는 연주회를 다니고 공연을 하던 옛날을 이젠 그 쓰레기통에 처박힌 나는 오늘도 내 안을 이제 정말 나는 무슨